안녕하십니까. 포스필라테스 최영철입니다. 저는 과거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가 PMA 필라테스 티처 시험을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PMA 시험을 합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공부를 시켜서 이제 합격을 시켜서 자격증을 받게 하는 교육을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 PMA 티처가 NCPT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PMA 시험에 합격한 것은 150문제 중에서 90문제 정도를 온라인으로 그 컴퓨터 PMA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 가서, 물론 한국에서 봅니다. 그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거기서 자격증이 오게 됩니다. 거기서 나온 중요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not for profit.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profit이라는 것은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아닌 비영리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를 왜 썼냐면은, PMA 단체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영리 조직이 아니라 비영리 조직이라는 것. 그 다음에 certifying agency라는 말은 자격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자격기관. 그러니까 PMA 시험을 관리하는 그러한 기관을 certifying agency라는, certifying이라는 게 자격, 활동이야. 그 다음에 certification exam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시험이라는 거예요. PMA 시험을 얘기합니다. certification exam. 다음, internet-based testing site. 인터넷을 기초로 한 그 시험 보는 장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필기시험, 실제 가가지고 필기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서 문제가 나오면은 문제의 답을 체크하는 그것을, 그러니까 PMA NCPT 시험은 인터넷 베이스 시험이랍니다. 다음은 scheduled paper and pencil events. 그 페이퍼 앤 펜슬 이벤트가 필기시험인데, 요즘은 이제 필기시험이 없는데 코로나 이후에 필기시험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필기시험이 있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외국까지, 한국에서는 없었고 미국이나 중남미에서는 필기시험이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스케줄된 정해진 날짜의 필기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필라테스 서티피케이션 exam, NCPT 시험을 말합니다. Role Delineation Study. 이것은 뭐냐면 자격, role는 자격입니다. Delineation은 역할, 연구. 그러니까 이 시험을 출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시험에 될 문제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라는 건 PMA 시험이니까 필라테스 티처, 필라테스 강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먼저 선행 연구가 필요합니다. 직무 규정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Role Delineation Study입니다. 그 다음에 Job Analysis, 직업에 대한 분석.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필라테스 강사의 직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필라테스 강사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떤 걸 지도하고 회원을 상대할 때는 어떻게 하고 업무를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Role Delineation Study와 Job Analysis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시험 문제를 낸다는 뜻입니다. 다음, 필라테스 티처즈 knowledge and skill. 필라테스 티처가 알고 있어야 될 지식과 기술을 말합니다. 기술. 네, 다음 부분입니다. National Commission on Certifying Agency. 이건 이제 미국의 기구, 여기서 말하는 내신이라는 것은 미국을 말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우리나라와 다르게 연방 국가죠. 주가 모여서, 그래서 주가 모여서 하나의 연방을 이룬 것을 내셔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ommission on Certifying, 그 자격에 대한 자격증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주 자격증이 있고 그 주가 모여서 만들어진,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국가 자격증이죠. 그걸 관리하는 데가 NCCA라는 뜻이고, 이 NCPT가 거기에 그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왜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PMA에서는 NCPT 시험이 공신력이 있다.
뭐 민간 자격증이 뭐 공신력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말하는 이 NCCA의 의미와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민간 자격증은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한국의 소위 말해서 그 직업개발연구원인가 하는 데서 민간 자격증 제도는 그냥 이제 신청하면은 허가제가 아닙니다. 신청을 하면 누구에게나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NCCA는 신청해서 발급된다기보다는 신청을 한 다음에 NCCA에서 일종의 어떤 그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민간 자격증보다는 훨씬 더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프로페셔널이라는 건 어떤 그 전문적인 그런 뜻이죠. 서티피케이트하고 서티피케이션의 차이점인데 이거는 이제 PMA에서 만든 개념인데 그 각각의 우리가 지도자 자격증 여러분들이 강사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지도자 교육을 받았죠. 그 지도자 교육을 받으면은 PMA에서는 그걸 서티피케이트 자격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PMA 시험은 합격한 사람, NCPT에 합격한 사람은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해 나왔습니다. Comprehensively Trained Pilates Teacher 이건 뭐냐면은 종합적인 훈련을 받은 필라테스 티처. 그러니까 PMA에서는 필라테스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어떤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그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Comprehensively Trained Pilates Teacher라고 하는 겁니다. Accreditation 승인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NCCA로부터 NCPT 시험은 승인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라이센스라고 좀 의미가 다른데, 라이센스는 Accreditation보다 더 상위의 개념으로서 좀 더 그 승인에 있어서 엄격한 제도를 통해서 그 승인을 받은 걸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다음, Vocational Institution, 직업제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Radical Mastectomy, 근본적 유방 절제술. 갑자기 왜 이런, 그러니까 유방을 절제하는 거를, 그 절제하는 수술을 Radical Mastectomy라고 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그 조셉 필라테스가 이브 젠틀이라고 하는 1세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유방을 한쪽 유방을 절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쪽 유방을 절제하게 되면은 그 굉장히 그 당연히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내기 때문에 어떤 그 밸런스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에 있어서의 신체 컨디션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런데 조셉 필라테스가 이브 젠틀을 재활운동, 그러니까 재활운동, 필라테스를 가르쳐서 많이 회복시켰다고 해서 미국에서는 어떤 유방암에 필라테스가 좋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을 필라테스에 많이 유입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것으로서 이런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No credential. 이거 무슨 말이냐면 조셉 필라테스는 의사도 아니었고 물리치료도 아니었고 그냥 운동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조셉 필라테스는 자신의 운동이 그 당시의 의학계에 받아들여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운동법이 전달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의학 자격증이나 건강 관련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조셉 필라테스의 주장이 의사들한테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 크레덴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셉 필라테스 역사에서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조셉 필라테스가 실망을 했다. 그랬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조셉 필라테스 운동법이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필라테스 메소드라는 거는 필라테스, 원래 이제 필라테스라는 거는 이제 사람 창시자인 조셉 필라테스 이름을 얘기하고 메소드가 조셉 필라테스 운동법이라는 뜻입니다. 프로스트레이션 좌절감을 느꼈다. 이런 뜻입니다. I'm 50 years ahead of my time. 그래서 이제 나는 조셉 필라테스는 나의 시대보다 50년을 앞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스스로에게 이제 한 거죠. 비스타우라는 건 수여하다라는 뜻입니다. validating이라는 건 확인하다. validating. competence라는 건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competence.
캔디데이트라는 건 후보자. 그러니까 NCPT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캔디데이트, 후보자라고 합니다. 컨적션이라는 거는 어떤 그 연결, 이런 걸 말하는 거, 컨적션, 연동. 자, PMA 프랙티스 퀘스천 북리스는 PMA 그 기출 문제를 말합니다. PMA에서는 NCPT 시험에 기존에 나왔던 문제 60문제인가요? 50문제, 60문제를 그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 책자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Return to Life는 조셉 필라테스가 쓴 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 생명으로의 회복, 삶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리턴, 돌아간다, 라이프라는 거는 그냥 삶이라기보다는 아주 건강한 삶이라고 의역하는 게 낫겠죠.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뭐 병을 하나씩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병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은 뭐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뭐 심지어는 암에 걸려 있거나 또는 간단한 뭐 위험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내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조셉 필라테스는 자신의 운동법을 통해서 그러나 어떤 내가 건강하지 못한 삶을 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져서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주장을 하면서 책을 쓴 것입니다. 키네시오질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그 생체역학이라는 뜻입니다. 생체역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운동을 하는데 생명체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의 그 역학적인 부분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즉 뭐냐면 필라테스 동작은 단순하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체 역학적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주로 쓰이는 것이 지렛대의 원리라든지 아니면은 장력의 원리. 장력의 원리라는 것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음 exercise physiology. 이것은 운동 생리학입니다. physiology. 다음 퍼스널 트레이닝은 말 그대로 PT. 우리가 이제 헬스할 때 PT 1대1 레슨이죠. 그러니까 필라테스에도 1대1 레슨은 퍼스널 트레이닝이 되는 겁니다. 그룹 레슨은 그룹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컴프레hensive 프로그램, 종합적인 프로그램. 다음 터미널러지라는 건 용어라는 뜻입니다. 터미널러지. 민저라는 건 다루다는 뜻입니다. 다룬다. 민저. 150 아이템 멀티플 초이스 이그제미네이션. PMA 시험이 150개의 사지선 다형으로 고르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450 hours or more of training. PMA에서 권장하는 시간은 450시간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PMA에서 권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뭐 100시간을 하는 데도 있고 200시간을 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50시간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PMA는 이렇게 450시간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94 correct answer to pass exam.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94문제 정도를 이상을 맞추면 됩니다. constraint라는 건 강제라는 뜻입니다. over analyze.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석을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analyze, 분석은 해야 되지만은 너무 과도하게. 이게 이제 시험 볼 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4개가 있으면은 그 4개 중에서 뭐 맞는 거를 고르시오, 틀린 거를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과도하게 분석을 하게 되면은 더 틀릴 수가 있으니까 over analyze 하지 말고 analyze, 분석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면은 best, most, 가장, most, 대개, 리스트, 적어도 이런 그 용어에 주목을 하라는 뜻입니다. answer or question, 모든 문제에 답하라. 왜냐하면 이게 객관식이니까 찍어도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there is no penalty for guessing. 그러니까 추측하는 데 있어서의 페널티는 없다. 그러니까 추측해가지고 만약에 찍었는데 맞으면 좋은 거고 틀리면 만약에 그냥 체크하지 않아서 틀리는 거나 체크해서 틀리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체크해라 이런 뜻입니다. 다음 스코어 오브 프랙티스라는 거는 여기서 프랙티스는 연습의 의미가 아니라 필라테스 강사가 업무의 범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라테스 강사는 이러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PMA에서 일종의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 다음 인디비주얼 리더라는 거는 필라테스 티처는 개인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서 엑서사이즈 프로그램, 운동을 지도해라. 다음, 프리클루드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메디컬 어텐션이라는 건 의학적인 주의사항. 그러니까 필라테스 티처가 회원을 지도할 때 이 사람이 만약에 당뇨병이 있다. 그러면 당뇨병에 대한 의학적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숙지하면서 동작을 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는 이 사람이 디스크이다. 이 사람이 골다공증이다. 이 사람이 유방암 수술을 했다. 현재 유방암이다. 아니면 이 사람이 척추관 협착증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그 의학적인 주의사항을 잘 생각하면서 운동을 지도해라. 메디컬 프레셔너라는 것은 의료진을 말합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 다큐먼트라는 것은 문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필라테스 강사는 회원의 운동에 대해서 기록을 해라. 그 다음에 주리스트리션, 이게 갑자기 이게 제 생각이 안 나네. 이거는 자, 통과. 어프로프리에이트 터치라는 거는 적절한 터치를 해라. 이제 필라테스에서 강사가 회원을 지도할 때는 그 텍타일 큐잉이라는 것을 하는데, 텍타일 큐잉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 지도를 말합니다. 접촉 지도를 할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 성추행 또는 이런 것을 일으키지 않도록 적절하게 터치를 해라. 우리가 터치를 하는 목적은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옵니다. facilitate movement, 움직임을 촉진하기 위해서 appropriate 터치를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터치를. 다음 positioned client, 고객이 예를 들어서 골반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데 골반을 삐뚤게 앉았습니다. 그렇게 삐뚤게 앉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몸이 틀어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골반을 바르게 앉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말로 바르게 앉아주세요 하지만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에 appropriate 터치를 통해서 골반을 바르게 앉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prevent injury or damage, 방지하기 위해서, 상해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데 다치거나 위험에 처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럼 운동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는 거죠. 자, prescribe이라는 건 처방입니다. 처방은 의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라테스 강사가 처방을 해서는 안 된다. 다이어그노이징이라는 거 하는 것도 의사가 여러 가지 의료적 기구를 가지고 진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것은 필라테스 강사가 해서는 안 된다. unusual symptom, 이상한 징후들. 그러니까 하고 나서 뭐 현기증이 난다든지, 회원이 아니면은 뭐 어디가 아프다든지, 뭐 불편한 느낌이 났을 때 그거를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체크를 한 다음에 그걸 피해야겠죠. prolonged dizziness, 지속적인 현기증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동작을 하는데 회원이 현기증이 지속된다. 그러면 뭔가 지금 그 회원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라테스를 하는 건 건강해지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거를 잘 분석을 해서 현기증이 나지 않도록 다른 동작을 시키거나 아니면 중단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Code of Ethics라는 건 윤리 현장을 말합니다. 필라테스 강사가 지켜야 될 윤리적 규칙입니다. 다음 Certified Pilates Teacher는 허가된 필라테스 티처, NCPA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Certified Pilates Teacher라고 합니다. harm, 해를 주지 마라. harm이라는 건 해입니다. 해를 주다. 그러니까 해를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exploitation은 착취하다는 뜻입니다. 필라테스 강사는 착취를 하지 말랍니다. discriminate, 삭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complie는 응하다는 뜻입니다. misrepresent는 표현을 잘못하지 말라는 거, 표현을 하는데 바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퍼포먼스 도메인이라는 것은 필라테스 강사가 할 업무를 영역을 말하는 것은 보통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필라테스 레슨을 하기 전에 회원의 몸을 평가한다든지, 체형을 평가한다든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파악한다든지, 그러니까 레슨 전입니다. 그 다음에 레슨을 하는 것, 두 번째 도메인입니다. 세 번째는 레슨 후에 피드백을 하는 것. 이 세 가지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이제 필라테스 강사의 역할입니다. 어세스먼트는 이제
필라테스 강사가 필라테스 회원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밸루에이션도 평가입니다. 서브젝티브, 오브젝티브 인포메이션은 서브젝티브, 오브젝티브는 거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정보를 획득한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그 병원에서 뭐 당뇨병 지수가 뭐 몇이다, 뭐 간 수치가 몇이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오브젝티브인 거는 뭐 어디가 좀 아파요, 아픈데 이런 어떤 주관적인 이런 것들을 필라테스 강사가 회원으로부터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해서 얻어서 그 동작을 지도하면은 좋다는 뜻입니다. 머스큘러 임밸런스 앤 애시미트리,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그 근육적인 불균형과 비대칭입니다. 그래서 필라테스 강사는 회원에 있어서의 그 근육의 임밸런스 앤 어시미트리, 비대칭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것을 밸런스하고 시미트리하게 대칭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필라테스 훈련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서 있을 경우에 보면은 발이, 오른발이 왼발보다 더 외전되어 있거나, 아니면 골반이 삐딱하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척추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목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이게 다 imbalance and asymmetry입니다. 자, 지금도 이제 이 뜻이 있는 분들 중에서 NCPT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